자, 치송의 협의 소익 들어가기 전에 잠깐, 피고적격부터 살짝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자, 항구수성의 피고적격은 이렇게 나옵니다. 항구수성의 피고적격. 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아니, 이렇게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버텀업으로 읽으셔야 돼요. 버텀업으로. 탑다운을 읽으시면 안 돼요. 탑다운을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 탑다운을 읽으면요. 계속 분석하면서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잊어먹어, 이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관점을 머리에 딱 얹은 다음에 물어보는 거에 관련 있는 것만 위에 있는 거 찾아 읽으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루룩 속독을 할 때도 이 포인트별로 통통통통 튀어낼 수 있어요. 바텀업으로 읽으셔. 항구수성의 이제 피고적격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자,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는 자 건물의 현상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니까 가능성 허가죠. 따라서 추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면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니까 이 처분이라는 걸 먼저 이제 소거시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항구수성의 피고적격 관련하여 이 동안구청장이 행정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의 동법 제13조의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 문제되죠.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동안구청장이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죠.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행하는 행정청을 의미한다. 자, 권한 이임이든 내부 이임이든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처분을 발령하는 행정청이 처분을 행하는 행정. 이렇게요. 자, 요거 권한 이임 내부 이임 있잖아요.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처분 피고적격에선. 이거는 어디서 의미 있냐면 본안에 가서 주체하자일 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걸 여기다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수험생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논의를.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냥. 위임의 형식을 가리지 않고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처분을 발령하는 행정이 처분행하는 행정청이다. 근데 위임의 형식이 주체하자로 가면 권한이임일 때는 주체하자가 없는데 내부임일 때는 이게 주체하자가 돼서 이거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돼서 무효인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사안의 경우는 동안구청장은 안양시장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를 어떻게 했다? 내부이임 받았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가백의 문화재 현상 변경도 허가를 했다. 뭐냐면 이제 자기가 지위에 어떤 모가지에 좀 힘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이제 도장 한번 찍은 거예요. 사실은 안양시장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자기 도장 찍은 거죠. 그럼 동안구청장의 문화재 현상 변경도 허가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행하는 행정청이에요. 근데 본안에 가면 이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설문의 해결, 동안구청장이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처분 항구성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자, 이 정도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소익을 볼게요. 자, 취소송 특유의 협의소익. 자, 이거 뭐라고요? 세 형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효과 소멸, 그 다음에 원상회복 불가능, 이비 범위침해 해소. 이게 취소소송 특유의 협의소익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 특유의 협의소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건 보충성 논이에요. 그건 보충성 논이에요. 부작위와 항의소송의 특유의 협의소익 논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소송에 대한 보충성이죠. 부작위. 자기에 대한 보충성이죠. 자, 이런 것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들었다시피 시험 문제 만약 나오면 같은 항고소송으로 자기에 관해서는 취소와 무효 확인이 있고 자기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항의소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로 나오겠죠. 이걸로 나오면은 당연히 보충성 논의도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 최근에 진짜 많이 나와요. 소송 형식으로. 이번에도 소송 형식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모고에서. 자, 처분 효과가 소멸된 경우 법률상의 개침에 자, 처분 효과가 소멸된 경우에는요. 자,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죠. 이 법률상이 이걸 아까 봤다시피 판례는 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 플러스 반복 처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성, 가중 처분의 구체적 현실성 이렇게 해서 플러스 개념으로 본다는 거 이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분 효과가 소멸된 경우에는 자 이거 12조 제1문의 법률상이 근관부 개직구 그 개직구 이익의 침해도 협의소익의 법률상이익으로 봐준다. 당연히 그건 봐줘야죠.
조금 더 넓혀지는 거 달리 당연히 봐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범사에게 범사에게 침해하고 그 다음에 자, 그 가중처분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성, 반복적 구체적 현실적 위험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이익의 침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갑의 취소는 협의 소익이 있는가? 그러면 위로 읽으시다. 위로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A초등학교, 사립학교 법인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 왜? 요건 뭐예요? 이거 행정청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행정청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재학하던 갑이 학교폭력 행사했던 이로 A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학폭 법률 17조 1항 소정의 전학 조치를 의결해서 초등학교장이 갑에게 전학 처분했다. 자,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학교장이 전학 처분합니다. 말은 전학 처분인데 이게 진짜 처분이냐고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편 교육부 장관은요,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해서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기록해라. 졸업 후에 5년간 보존해라. 이에 따라 A초등학교장은 갑에 대한 전학 조치사항을 갑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했어요. 자, 갑은 자신에 대한 전학 처분에 대해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자, 취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취소의 계속 중에 갑은 자진하여 전학을 해버렸어요. 자진 전학했어요. 그러면 갑의 취소는 협의 소익이 있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전학 처분을 했는데 자진 전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뭐죠? 목적 달성. 목적 달성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분의 효과 소멸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만 기억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소소송의, 자, 첫 번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정립도 출발한다고 했어요. 취소소송의 협의 소익이란 취소송제로 통한 권리구제 해석 필요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칙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취소의 대상적격, 취소의 원고적격을 충족하면 취소의 협의 소익은 원칙적으로 충족된다. 자, 세 번째는 예외를 얘기하라고 했어요. 행정법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자, 여기서 이제 예외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법조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소송은 처분 효과가 소멸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법익 침해가 해소되었다면 자, 예외적으로 수용의 협의 소익이 없다. 자, 여기까지는 협의 소익 시험 문제 나오면 매번 똑같이 쓰세요. 여기까지 이 세 개의 문장은 매번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표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은 자신에 대한 전학처분 취소의 계속 중, 자, 자진하여 전학을 할 수는 전학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다. 여기다가 목적 달성으로, 자진할 전학을 할 수는 여기다가 목적 달성으로 이 표현 들어가면 또 점수가 올라가겠죠. 하여튼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점수가 올라가요. 법학답안은.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 갑의 취소는 협의 소익이 있는가와 관련해서 여전이라는 거죠. 여전히 있는가와 관련하여 첫째, 동법 제12조 제2문의 범사이익의 의미가 문제. 그렇죠. 범사이익의 의미가 문제되죠. 이거요. 둘째, 갑이 동법 제12조 제2문에 하여 전학처분의 취소하여 회복되는 범사이익이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아까 우리가 1교시에 봤던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동법 12조 제2문의 범사이익. 왜냐면 동법 제12조 제1문에 범사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법 제12조 제1문의 범사이익의 의미는 우리가 픽스, 이미 고정돼서 알고 있어요. 근간부 계직구로. 그러면 12조 제1문의 범사이익도 근간부 계직구냐는 거죠. 자, 판례에 가면요. 자,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범사이익이란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동법 제12조 제1문의 범사이익. 자, 이 외에 더하기 해야 됩니다. 더하기는요. 반복 처분의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성의 제거, 가중 처분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위험성의 제거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판례가.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전학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범사이익이 있는 자이냐? 그랬더니 근간부 계직구.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동법 제12조 제1문의 범사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복귀와 관련 복귀하여 보호되는 계직구 이익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유형별로 나누는 거예요. 플러스 아니어도 여기서 이미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로 해결 안 되면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려진다는 거.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주고 이 밑으로 왔을 때 이건 타입 1이다 이건. 타입 1이다 이건.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는 이건 타입 2다. 이건 타입 3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거는
세 번째 목차할 때는 타입 1의 얘기네 이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툭툭툭 개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 요것도 리걸 마인드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사안의 경우 보겠습니다. 자, 교육부 장관은요,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했어요. 자, 이거 지침이죠, 지침. 그럼 이거 고시죠, 고시. 이 고시를 하면은 이 고시는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죠. 국민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럼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졸업 후에 5년간 보존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A초등학교장은 갑에 대한 전학 조치사항을 갑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했어요. 그 이제 여기까지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공무원이니까 따랐죠. 문제는 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하는 기능이 문제가 심각해요. 이 기능이 뭐냐?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교생활 기록부 하는 기능. 자,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능이 뭐냐면 초중등교육법 25조 제2항에 하여 학교의 장이 작성 관련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 학교생활에 활용할 이건 뭐죠? 학생 지도 자료, 상급학교 학생 선발의 활용 자료예요. 따라서 A 초등학교장이 갑에 대한 전학 조치사항을 갑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한 것은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계집구 이익에 대한 침해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에 대해서 잘못 기재하면 이 학생은요, 심각한 학생 지도에 있어서의 불이익과 그 다음에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서 활용되는 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자기 선발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은 전학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거든요. 교육법에 의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죠. 이 경우 판례는 뭐라 하냐? 갑에게 전학 처분 취소가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그래. 그냥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설문 해결 갑의 전학 처분 취소는 협의의 소익이 있다. 이 한 문제만 볼 테니까 나머지는 또 이제 보세요. 문제의 소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동법 제12조 범상의 의미, 세 번째 직위 해제 처분이 시로 회복되는 범상이 있는 자인지 여부. 자, 직위 해제 처분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제 1, 2번은 똑같으니까 이제 3번만. 처분 시소에 회복되는 범상이란 처분의 근거안보 계집구다. 그러면 직위 해제 처분은 뭐냐 했더니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냐는 처분이다. 그죠? 지위는 존속시키죠.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직위는 뭐예요? 직무 수행의 위치를 말하죠. 직무 수행의 각자의 위치. 따라서 직위는 있는데 직무 수행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있는데 직무 수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복도에 이제 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후 그 직위 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였다면 사유의 동일성 때문에 뒤에 이루어진 징계 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징계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이건 뭐라 그래요? 흡독상.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합니다. 징계 처분이. 근데 이 징계 처분의 그 효력 상실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 효력 상실은 자, 징계 처분 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지 앞에 있던 징계 처분 전체를 효력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 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가 있잖아요. 그럼 징계 처분이 있으면 이 징계 해제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 해제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 사항하고 있는데 차이가 뭐냐? 이 징계로 해서 파면 당하잖아요. 징계 해제 시에는 저기 뭐죠? 그 봉급하고 연금의 삭감액 비율이 이 파면 시하고 달라요, 서로. 자, 그런 얘기. 근데 여전히 직위 해제에도 그 삭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갑은 직위 해제 시부터 정직 처분 받았네. 정직 처분 엑스도 인사 규정엔 승진 승급 제한의 해소라는 직위 해제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범사에 이기는 자이거든요. 인사 규정에 의한 승진 승급 제한이에요, 얘. 직위 해제를 받으면 승진이 제한되고 승급이 제한돼요. 그걸 해소해야 되는 범사이익을 가진 자예요. 따라서 이 경우 판례는 갑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할 범사이익이 있다고 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반복 처분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성의 제거. 이 반복 처분은요, 요건데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제기한 항고 소송 계속 중 갑의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 임기 만료. 그럼 임기 만료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부수역 이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함정 문제예요. 왜 함정 문제인지 좀 볼게요. 계속적인 항고소송은 여전히 적법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사의 임기 만료인데 임기가 만료되면 우리는 흔히 그 봉급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부적이야. 그런데 이 이사가 어느 학교 이사냐면요. A광역시 학교법인 A는요. 이사 1인이 사임 마음에 따라 이사를 개최하여 갑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였고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장 B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때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이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요. 없어요. 부수익이 없어요. 부수익은 무조건 지위가 공직에 있어야 돼요. 느낌이 오시죠? 공직이 아닌데도 부수익이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요. 근로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요것만 인정해줘요. 그래서 야 근로자가 무슨 공무원이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철밥통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철밥통에 거의 비견되는 철밥통이다 뭐 이거.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신규 이사의 취임에 반대하는 기존 이사인 을은 이사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교육장 B를 상대로 이사 취임 승인의 취소를 원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제 교육장 B는 사립학교법의 학교법하고 권한이임 규칙에 따라서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했어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취소해버렸어요. 이에 갑은 교육감의 권한을 조례가 아닌 권한임 규칙에 임항은 위법하다. 이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소송은 여전히 적법한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자꾸 위에서 들이기 있다 보면 이거 하나하나씩을 내가 의미를 찾게 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 B에게는 이사 취임 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 취임 승인 소송을 항고소송을 다투고자 한다. 단 이사 취임 승인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취임 승인 자체는 적법해요. 그럼 이게 철회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임기가 만료됐다. 이거밖에 없어요. 임기 만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 취임을 취소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근데 알고 봤더니 취임 승인 자체는 적법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철회죠, 철회. 가능성 철회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항고소송 중 위법성의 확인만으로 인용 판결은 취소의 제기가 실효적이다. 이것부터 먼저 보세요. 왜? 여기서 항고소송은 여전히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항고소송에는요, 두 개가 있죠? 취소소송과 무효항의소송이 있어요. 그죠? 그럼 무효항의소송과 취소소송 중에 한쪽으로 몰아가는 사고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고소송 중에 자, 위법성의 확인만으로 인용 판결을 받죠. 취소소송은. 무효항의소송은요. 확인된 위법성의 정도까지 원고가 입증을 해야 돼요. 중도에 명백하다는 걸. 그러니까 그거 입증 안 해도 이기는 취소송의 제기가 뭐다? 실효적이다 그래야 돼요. 직접적이다 그래버리면 무효항의소송의 보충성을 인정해버리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효항의소송은 보충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실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원고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항고소송 계속 중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므로 취소송의 협의 소액은 이미 충족되었어요. 이미. 근데 취소송 요건은 사실 변론 종료 시까지 유지돼야 되죠. 요거 나오면은 여기서 가산점이에요. 요게 왜 물어봤냐는 거예요. 요거. 아니 이미 계속 중이란 말이 나왔는데 왜 또 물어봤을까? 아 그건 사실 변론 종료 시까지 유지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자 행정소송법 4조 1호에 의하여 취소는 처분 효과가 소멸되거나 원상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법익침 해소됐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취소는 협의 소용이 없다. 이거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갑이 제기한 항고소송 계속 중 갑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어요. 그래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그 효과가 소멸돼 버렸어요 지금. 그죠? 철회로. 갑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여전히 적법함과 관련하여 첫째, 동법 12조 2문의 범사 이기 의무가 문제되죠. 둘째, 갑이 동법 제12조 2문에 의하여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로 회복되는 범사에 있는 자인지 문제가 돼요. 근데 이미 뭐예요? 임기 만료예요. 임기 만료. 그쵸? 임기 만료예요. 자, 그래서 자, 동법 12조 지금 범상 이기험이 판례하면 자, 처분 시효로 회복되는 범상 이기란 처분 시효로 회복되는 동법 제12조 제1문에 범상 이외에 반복 처분의 구체 현실성 위험성 제거, 가중 처분 구체 현실성 위험성. 근데 여기는 분명히 가중 처분은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다음에 문제는 법률상 이익이 있냐? 이거 하고 그다음에 반복적 현실적 위험성의 제거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돼요.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로 회복되는 본성이 있는 자인 여부. 자,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췄다. 그런데 제소 후에 취소 대상 행정 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는 자,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자, 아까 동동 행정처분에 위법성 확인의 불분명한 법률 문제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사건, 적법성 확보, 그 다음에 사법통제, 권리구제 확대 등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을 시도할 범상이 있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판례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사안의 경우를 볼게요. 사안의 경우. 동일 당사자인 갑과 교육관 B 사이에서 사립학교법 20조 2를 이유로 다투는 중이에요, 지금. 아까 봤다시피, 여기에서 사유가 뭐였냐면 요거예요, 요거. 20조 2, 이거. 사립학교 20조 2, 20조 2. 요걸로 취소시켰단 말이죠. 다투는 경우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를 이유로 한 이사침 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거 확인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임기가 만료됐는데, 또 이사로 또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로 딱 추천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안 받아줄 거예요. 승인 취소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승인 거부로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20조의 2가 뭐냐면 이게 사립학교법 위반이잖아요. 지금 20조 2를 위반했다는 위반 사유예요. 근데 이 위반 사유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지금 임기 만료에, 그러니까 사립학 임기 만료됐고, 그 문제를 보면요, 그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이후로 2년이 지났어요. 그럼 다시 이사에 재취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로 재취임하려고 했더니 이 위반 사유가 제거가 안 돼서 제거되지 아니한 이 위반 사유 가지고 이제는 승인 처분 자체를 거부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요. 여기서 위법하다는 것은요, 위법하다고 평가된 게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예요. 따라서 적사권,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갑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럼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범성이 있는 자이다. 이 경우 판례는 갑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럼 취소할 범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자, 이사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인데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사립학교법 20조의 2 있잖아요. 20조 2에는 위반 사유가 있잖아요. 1호 사유가 있고 2호 사유가 있어요. 지금 요거 2호 사유거든요. 2호 사유는 뭐냐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2호 사유는 하면서 단서에 이 의결 정족수를 초과할 때만 임시이사를 선임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호 사유는요, 아니에요. 1호 사유는 그게 없어요. 따라서 1호 사유로 가잖아요.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예요. 그걸 민법의 긴급사무처리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요 문제를 푼 해설지가 너무 많아요, 신림동에. 그거 다 오답이에요. 2호 사유는요, 판례를 보시면 그 판례를 안 찾아본 거예요, 그 사실은. 2호 사유는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면은 긴급 사무 처리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반복 처분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1호로 가면은 범상이 있는 것이고 근거한복해질 거예요. 그다음에 2호 사유로 가면 반복 처분의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성의 제거예요. 어쨌든 취소성의 협의 소유는 있어요. 다만 그 논리 구성이 달라져요.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함정 문제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긴급사무 처리 상황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가중처분의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성. 아까 이거 우리가 봤던 1교시에 봤던 건 다 여기에 이제 있었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중요하죠. 별표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영업정지 1월, 3월, 폐쇄까지 이렇게 점점점 가중되고 있죠. 1차, 2차, 3차.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건요, 요 표현이 중요해요. 요 표현이 정말 이걸 뭐라냐? 법근두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경우는요, 직권명령이에요. 직권명령은 그냥 뭐냐? 네, 그건 그냥 행정규칙이에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지금. 자, 취소송 계속 중이라고 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 취소의 계속 중. 자, 1월에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도가했다. 그럼 이 소송은 협의소의 이익이 있는가? 기간도가 있어요. 기간도가면 기간 경과 등으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되죠. 그러면 항상 할 때 이 표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표현부터 먼저 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는 계속 중이므로, 자, 취소의 협의 소액은 원칙적으로 충족되었어요.
근데 지금 수송 요건은 사심 변론 종결시까지 유지돼야 한다. 여기까지 꼭 써주셔야 돼요, 이거요. 그 다음에 행정법 제4조 제1호에 뭐 예외. 원칙적으로 충족되었으니까 여기서 수송 계속 중 원칙. 그러니까 대상직적 원고직격을 충족하면 그걸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대상직 원고직격을 충족했으니까 계속 중에 효과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건 쓸 필요가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외로. 그래서 처분의 효과 소멸, 원상회복 불가능, 이미 법익 침해가 해소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수송의 협의 소액이 없다. 그럼 수송의 계속 중 1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도가 있으므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그 효과가 소멸됐죠. 효과 소멸이에요. 그럼 수송은 협의 소액이 있는 것 관련해 첫째, 동법 제12조 제2문의 범사액의 의미가 문제되죠. 둘째,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가 이게 법규명령인지가 문제돼. 법규명령이면요, 그냥 범사액의 의미죠. 근데 법규명령이 아니라면 이게 범사이익의 의미일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갑이 1월에 영업정지 처분 시선으로 회복되는 범사이익 자인지 문제된다. 동법 제12조 지금 범사이익의 의미 판례 근관보 개직구 이외에 반복점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성 제거, 가중점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성의 제거. 그렇다면 자, 이 별표가 법규명령이냐 이게 법규명령이라면 뭐뭐에 근거하여 뭐뭐에 근거하여. 근데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이란 말은 뭐냐면 헌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이라는 견해. 95조 때문에. 아니야, 실질이 이건 사무처리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이라는 견해. 수권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요. 자, 요건면 아까 얘기했죠. 요건면. 자, 이제 힘이 없어 쟤. 자, 요건면의 이임사항이 규정된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지만 효과면의 이임사항이 규정된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은 아니야. 행정규칙이 아니죠. 시행규칙. 지금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거. 여기도 시행규칙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면의 이임사항이 규정된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지만 효과면의 이임사항이 규정된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으로 봐요. 이거는 정당성이 문제라고 했어요, 헌법상. 그래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는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건 행정규칙이다. 이게 행정규칙이다. 그러면 이게 범사이익이 되느냐? 근거가 아닌데.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이 아닌데 그러면 범사이익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게 가정적으로 위험성이죠. 1월에 영업정지 취소에 회복되는 범사이익 있는 자인지 여부. 자, 법근두의 후의구현. 자,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산의 전제요건한 규정이 자, 법령에 규정되면 범사이익이다. 이거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죠. 그런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산 전제요건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자,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근두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의적 일반적 구성의 법규명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점점점으로 생략시킨 다음에 그러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전제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의무는 구체적 현실적인 것이므로 자,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 시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울 게 많습니다. 자, 1차 위반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업정지 2월이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월이고 3차 위반은 허가처분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하도록 가중하고 있네요. 가중하고 있는 시행규칙 별표는 게임산업진흥법 제3조 2항 사항의 근거 뭐에 따른 아까 자 이거 35조 제4항에 따른 이게 법권두이란 말이죠. 여기도 그대로 썼죠. 자, 게임산업진흥법 35조 제1항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사항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는 후행처분을 받을 위험성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이어서 갑은 1월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 회복되는 범사이 있는 자이다. 자, 이 경우 판례는 뭐라 하냐? 갑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범사이 있는 자 이러면 원고적과 연결되고 갑에게는 혹은 갑은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상태 개념이니까 이건 협의에서 이렇게 표현이고 나머지들 다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막 영업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이것만. 그 다음에 뭘 찾으라고요? 위에 뭐뭐에 따른 여기 나왔네. 따른 이거 나왔네 벌써. 자, 법 71, 72, 74, 76조, 법 80조에 따른 법건두의. 여기 법건두예요. 자, 법건두예요. 그러니까 목차를 볼게요.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갑이 제기한 처분 취소의 협의 소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래서 문제의 소재 다시 들어가죠 이거. 그래서 취소의 협의 소행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법 12조 제외 범사이익의 의미. 세 번째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법규명령인지 여부. 이거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이 이거에서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범사이익 있는 자인지 여부. 법건두의 판례 산행. 쉽죠. 이제 이 틀을 이제 아시면 되겠죠. 목차 틀을 암기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자 행정처분 기준 요거 나왔죠. 요거 나왔어요. 점점 가중되고 있죠. 법권두이냐 그랬더니 딸이 나왔네. 딸은 자 71, 딸은 끝났어요. 얼마나 쉬워요. 이제는 쉽죠. 이제는 이거 제발 나와라 시험 문제. 자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문제 소재 쓰는 방법 보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물어보는 문제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냐 했더니 치송의 협의 소익을 물어보질 않았어요. 뭘로 물어봤냐면 자 위 치송은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소의 이익이 있는가. 그러면 소의 이익은 반드시 협의 소익이라고 여러분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소의 이익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 소익을 뭉뚱그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치송의 소의 이익이 있으려면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치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치송의 협의 소익을 충족하여 치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적격, 그 다음에 원고적격, 협의 소익 이걸 합쳐서 소의 이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쓰고 여러분들 제 교재 말고 다른 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안 쓰고 이상한 것만 쓴다고요. 협의 소익만 이게 드립다 써요. 그게 아니고 물어보는 문제부터 출발해요. 언제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참기름 제품 폐기 명령과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건요. 강상 함양이잖아요. 그래서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도방이죠. 가본. 그러니까 당연히 수범자 이론에 이거는 나오면 치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죠. 그럼 치송의 소액이 있는지 완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협의 소액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첫째, 갑이 제기한 참기름 폐기 명령 시송은 치송의 협의 소액이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1월의 영업정지 취소송은 치송의 협의 소액이 있는 문제. 두 개가 있잖아요. 명령이. 참기름 폐기 명령하고 그 다음에 제품 폐기 명령하고 또 하나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처분마다 각각이 협의 소액이 있느냐. 자, 그래서 갑이 제기한 치송의 협의 소액이 있는지 여부 문제 소재 이거 그대로 쓰라고 그랬죠고요. 여기까지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동법제 12조 제문의 범사에게 의미 써주시고 세 번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2 법규명령인지 써주고 네 번째 갑이 제기한 참기름 자 참기름 폐기 명령 제품 폐기 명령에 써놓은 그때 제품 폐기 명령은 해당 제품이 폐기되어 버렸어요. 폐기되어 버렸죠. 집행 종료됐죠. 집행 종료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취소 인용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폐기된 제품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참기름 제품 폐기 명령 취소나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도 보이지가 않아요. 부수적 이익이란 건 뭐라고요? 신분과 지위에 따른 돈이라니까요. 없어요. 따라서 갑이 제기한 참기름 제품 폐기 명령 시송의 협의 소익이 없다. 이거 나눌 줄 모르면 이거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로 있잖아요. 보실 때 혹시라도 처분이 두 개인가 아닌가 꼭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영업정지 처분에 취소나 회복되는 범성이 있는지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죠. 판례 법권두의 사안의 경우 법권두의 맞죠. 그래서 여기는 취소의 협의 소익이 있다. 따라서 제품 폐기 명령 취소 소송은 취소의 협의 소익이 없으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취소의 협의 소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법권두의가 없는 거예요. 법권두의가 없는 거예요. 요 문제로도 있잖아요. 법권두의 있다고 착각해서 쓴 신림동 사례 해설지는 전부 다 취소의 협의 소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자, 갑이 영업정지 처분 취소할 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죠. 여기서 보면요. 자, 취소를 구할 범성이라고 있다고 해서요. 사람들이요. 원고적격이라고 착각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범성이인 경우에는 취소를 범성이 있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자, 문제의 소재. 치송의 협의 소익입니다. 이건요. 치송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필요성. 이거.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여기서죠. 그 다음에 4조 1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없다. 여기까지 써주고, 여기까지 풀을 써주고, 여기 전형적이죠. 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3월의 영업정지 기간에 도가로 그 효과가 소멸됐어요. 그러면 갑이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가 범성이 있는지와 관련해 첫째, 동법제 12조 제1의 범사에게 의미 똑같죠? 그 다음에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에 회복되는 범성이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뭐가 없어요? 지금 시행규칙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 아무리 찾아도 시행규칙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동법 12조 제1의 범사행위 의미, 자, 범사행위 이외에 반복처분, 가중처분의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성. 그러면 갑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시도에 회복되는 범사에 있는 자인지 이거는요, 자, 반복처분이 아니죠. 가중처분,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성이냐, 제재 행정처분의 가중사 전제권한 규정이 법령에 규정되면 범사행위다 이렇게 해놓고, 자,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있어요. 이 안에 표현이 있어요. 표현이 뭐라고 나왔냐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는. 근데 이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법권두의냐는 거예요. 결론은. 있는데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지 않는다. 여기 사례도 표현도 없고
그다음에 참조조문으로 이게 별표로 주어져 있지도 않았다 지금.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의하여 선행처분을 가중 사유로 하는 후행처를 받을 위험성은 구조 현실 위험성이 아니다 이거. 그러므로 갑은 3월의 영업정 처분의 취소에 회복되는 범성이 있는 자가 아니다. 이 경우 판례는 갑은 처분의 실효할 범성이 있지 않다고 한다. 있지 않다. 설문 해결. 자, 이미 3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한 후 갑은 이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할 범성이 있지 않다. 아 그러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뭐 불쌍해요 이건요. 권리의 잠잠자인데. 아무런 의미 없죠. 자, 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